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성경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줄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불을 지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행하시리라. 이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법한 자가 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불법한 자가 너희는 지금 그리 때 나타나야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도 이 불법의 사람,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자, 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건 막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2장 7절은 막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음을 통하여서 그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법자나 불법을 막는 자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활동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를 세우는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계속 활동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가 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람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옛날에 키신저가 키신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무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대탐때 많이 활동했었죠. 유대인이었었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닌가 하기도 했었고 또 소련 사기장에 했던 그 고르바초프 소련이 무너지는 데 결정의 역할을 했죠.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느 때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때가 언제인가 막는 것 혹은 막는 자 좀 없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막는 것, 또 막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 유대국가다. 사단 또는 그 시대 정부의 법과 진리, 또 하나님, 성령님,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는데 아까 막는 것이라 표현된 것은 제가 외국어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단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없죠. 근데 영어에 보게 되어지면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보아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는 것을 표현된 건 중성이고 막는 자를 표현된 건 남성이에요. 남성 명사해졌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16장 8절, 13, 14절에서 성령님이 중성과 남성으로 각각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어디에서는 중성으로 성령이 표현되기도 하고 남성으로, 남성 명사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이라든지 이사야 59장 19절 하반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4절 등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님께서 악을 막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격려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불법을 막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 안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이걸 축복으로 믿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적불사 나타나면은 짠 나타나갖고 야 내가 훔쳐야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해서 통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유대인의 왕을 줬지만 온 세계의 왕으로 임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한 나라,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온 세계에서 추앙받는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와 경제, 종교적으로 먼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앞으로 좀 나가는 내용을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의식. 말씀드렸던 것은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저도 막연하게 오실 것들을 선호하고 있고 있었지만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볼 때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 오신 분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대 코로나 위기가 거대 권력을 만든다. 4월 21일자 일간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계 스카웃들의 인터뷰를 쭉 했었는데 그 신문에서요. 그들의 그 스카웃 인터뷰 가운데에서 뽑은 제목입니다. 거대 코로나 위기가 거대 권력을 만든다. 그래서 베셀라 체르네바라는 유럽 의료업계 부의장이 말하기를 앞으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 막강한 지도자가 부상할 것이다. 또 다니엘 라칼레 테스트 이코노미스트는 말하기를 포퓰리즘과 전체주의 메시지가 부상할 우려가 있다. 미카스 이키보로스 레베 영수 연구원은 위기 대응 능력을 앞세운 권위주의, 나아가 전체주의 국가가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이런 진단들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되어지면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의회는요, 코로나 사태 발생하니까는 총리에게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기하고 기존 법률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권력을 확한 것이에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겠지만 이 코로나가 전세에 퍼져나갔을 때 가장 방역이 잘 된 것,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통제가 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보다는 사실은 대만이나 베트남도 통제가 잘했단 말하는 것은 그건 아예 국경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거나 막았기 때문에 확산을 막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지난주 UNSD 보고를 기사를 보았는데 한국이 방역 우수 국가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그 환자 파악뿐만이 아니라 접촉했던 사람들을 파악해서 격리하고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확산되는 걸 많이 저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한 나라로 한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까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은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자유가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일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18년도와 19년도에 온 세계 스페인 독감이 휩쓸었습니다. 약 7천만 명이 죽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제가 갖고 자료에 의하면은 14만 명이, 공식적인 자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9년도에. 이것이 이제 3.1운동에 부어서이 되게 됐었는데 14만 명이 죽었고요. 근데 비공식적인 것, 왜냐하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2,300명밖에 안 죽었어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사람들,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냥 죽어서 진단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이 혈액 우한 코로나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뭐 10,000명 죽었다 하더라도 훨씬 넘을 수밖에 없는데 적게 나오면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가 드러났냐면은 공산주의가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큰 세계의 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이 끝나고 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사태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어떤 나라가 가장 잘했다고요? 통제를 잘하는 나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 4월 때 말씀드렸지만은 평소에는 불법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오히려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막 사람들이 막 들리게 하잖아요. 불법에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한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박수를 쳐요. 그래서 얘기가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합법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정책 통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전제주의의 통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입헌군주제도 있고 다양한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서서히 이런 색깔이 시작되어지면서 전제주의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전제주의와 전체주의 이 발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셨겠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단일 정부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석학께서 말했다고 했었죠. 근데 저는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전제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와 전제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전체주의는요, 이런 개인의 모든 활동은 국가나 민족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념 아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상의 체계가 전체주의입니다. 더 80이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그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 이 민족 전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피해받아도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 우한은 완전히 봉쇄해버렸죠.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에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대구 봉쇄라는 말이 어느 정치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들고 났을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가 되어지고 잘못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가만 놔두면은 다른 것이 퍼져가니까는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봉쇄하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가능한 건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전제주의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 주권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지배자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기는 민족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도자, 이 김정은 중심으로
김정은이 보호받아야 되고 추앙받아야 되고 그 사람 원하는 데 되어지는 정치제도.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아마 등장했을 때 모든 민족을 위한다 했지만 실상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람들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제주의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책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유엔, EU, 단계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졌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이렇게 하면은 인류가 파멸되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가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자 우리가 전쟁을 없애자 같이 잘 살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유엔입니다. 근데 알고 있듯이 유엔은 지금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원래 의도 참 좋게 만들어졌지만은 모든 나라가 같이 잘 살고 잘 번영하자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요.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유라는 것은 따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유는 지금 원래 경제적인 공동체를 출발했습니다. 이씨였죠. 근데 그것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정치적으로 통합하자 해서 만드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되어서 이유에는 지금 무엇이냐면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를 인정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대통령이 있고 의회하고 양쪽이 같이 정치 제도를 한다면은 독일 같은 데 있어서는 총리가 우선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명목상이고 총리가 온 나라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또 폴란드 대통령제가 있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 정치도 이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근데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EU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EU 의원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EU에 나갈 의원을 뽑고 그 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결정된 것들을 각 나라에서 실행하도록 지켜보고 있고 또 실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의의가 있고요. 또 상임위원장이 있어갖고서 이건 실제로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다가 EU를 대표하는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이 3인이 이제 EU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합니다. 영국이 탈퇴하게 됐었고, 근데 지금 나오는 말들은 EU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자 이런 말도 있어요. 연합된 군대. 이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토라는 것이 있지만은 미국이 나한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 탈퇴하게 따르고 있죠. 이제 EU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자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치를 인정하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의논하는 것들 좀 느슨한 어쨌든 단일 정부의 모습이죠. 어쨌든 유엔보다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유엔은 강내 제재할 수 없지만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단일 통화도 쓰고 있고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정부는 이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델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미국은요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주 법이 있어요. 각 주마다 주 방위군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 주에 행정이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마다 다 법률이 달라요. 그리고 통합해서 연방법원이 있고 연방의회가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두 가지 나누죠. 하원과 상원 나눠져 있는데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상원은 무조건 한 주에서 2명씩 뽑게 돼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합니다. 하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이게 행정부에 있는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을 수출할 수가 있어요.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계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밀접한 어떤 그런 법률들을 관여하고 제정하고 이런 것들에 주로 신춘한다면은 상원은 고위직을 임명한다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뭐랄까요, 내놓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교권이라든지 국방권은 대통령이 주어져 있고 대통령이 막강한 것이 사실상 그렇거든요. 또한 그 연방대법원이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헌법에 대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몇 가지 빼놓고서는 주정부가 마음대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 법하고 우리 캘리포니아주라고 이제 있는 캘리포니아 주 법하고 이게 그 미국 법하고 충돌인데 이제 잘못을 저질렀어요. 충돌되어지면은 더 약한 쪽의 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법은 자기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들을 연방 정부가 함부로 터치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정치제도예요. 아마 앞으로 단일 정부가 되어진다 한다면 적지 않다해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치제도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특별히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유정세 인정하되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을 결국 국방을 책임지면서 막강하죠. 국방은 외교. 근데 외교할 건 없겠지 사실상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그 최종 정점에 적부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정치제도를 왜 통합해야 될 것인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했을 때 결국 통제를 위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원하는데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신문 스크립이죠. 당신이 어젯밤 9시 어디 있었는지 다 보인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저께 누굴 만났고 뭘 먹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만 쥐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 듣는 게 정도가 아니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고 뭘 했는지에서 원하기만 하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시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걸 보십시오.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잖아요. 왜 확산되고 있냐면은 잘했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서 조선족 같은 사람들은 여기 와 있을 때 기간이 오래 지나면 출국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밝히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른 사람 이름을 개통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뒤에 나오지만은 신용카드나 CCTV, QR코드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내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QR코드나 뭐 핸드폰 일촉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지금 이제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TV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자막이 뜰 때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검사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십시오. 자막등이 그런 일이에요.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전혀 손해주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와서 검사 받고 혹시 걸린 확진되어지면 좀 치료받아라. 근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괜히 그걸 걸렸다 한다고 내가 그거 치료받다가 출국당하면 어떻게 되어지나 이런 불안감들이 있고 하니까는 나오질 않는 것이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원적 확인되지 않은 퍼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잡히는 것 같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대리치기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합리적 의심을 계속 말씀드린 것들은 이를 가기 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아마 이걸 보시게 되어지면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는
자, QR 코드를 통한 이제 그 파악이 되어 있는데 바코드에서 확산된 게 QR 코드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바코드나 20개의 숫자밖에는 이제 저장이 안 되어지는데 이 QR 코드에 있어서는 그 글 숫자만 7,000자, 그 문자는 4,300자 정도, 한자가 1,800자 정도. 여기에 동영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금 QR 코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디에 오냐면 그 유흥업소라든지 또 학원 같은데 QR 코드를 가서 신원 확인해야지만 한다리죠. 저도 한번 QR 코드 내려받았더니 이제 빨리 뭐 잠깐 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QR 코드를 배워야지만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QR 코드를 누가 관리하는가?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QR 코드를 교회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계속 확산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선을 파악해야 된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2주, 4주치의 내 모든 동선들이 그러니까 내가 찍은 것만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위치들이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 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의 필수 좀 더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확산이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이제 겨울에도 폭발한다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대교회 같은 데서 이게 확진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교회에서도 정보 요청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다가. 모든 기관들이, 모든 학교들이 QR 코드 하지 않겠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원 같은 데나 학교 같은 데 이제 QR 코드를 대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신분증들이 있습니다. 신분증 대면은 통장이 들어나오기 파기되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왜 QR 코드 요구하는 것인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CCTV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우리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뭐 다른 것과 있던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CCTV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CCTV가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죠? 저 같은 게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공공용 CCTV가 1,000만 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 뭐 각 구에서 설치하면 1,000만 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개인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개인들. 예전에 우리 가령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CCTV 다루는 게 있었습니다. 모형으로다가.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거 찾아왔어요. 저 좀 볼 수 있냐고 경찰에 하면서 이거 아닌데요. 했더니 그걸 딱 띄었더라고요. 불법 CCTV 설치를 딱 띄었더라고요. 보니까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는 뭐 모형 설치했지만은 실제 설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웬만한 자동차는 다 블랙박스가 되어 있죠. CCTV에 그것이요. 근데 블랙박스 요새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모든 CCTV를 원하기만 하면은 한 군데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차의 블랙박스는 나밖에 볼 수 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나오는 CCTV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를 가로채면, 전파를 가로채면요 모든 CCTV를 다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가량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뭐 나왔습니까? 형제님이 출근했습니다. 아침 나오죠. 집에서 뭐 관계자 인사가 나왔다가 저한테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CCTV에 몇 번 정도 노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정도 생각하세요? 생각 기회가 없으시죠? 보통 도시에서는요, 약 150번 정도 노출된다고 합니다. 150번.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좀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도시 생활할 때는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약 150번 정도가 CCTV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끔 노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였던 거 있죠. 당신이 어젯밤에 뭘 했는지 다 한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공공 실시가 지금 작년 말까지 2억 대 설치되어 있고, 올해까지 목표가 3억 대 설치하면 2020년도까지 가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6억 3천만 대가 목표래요. 6억 3천만 대. 그러니까 가장 잘 되어지는 중국인데, 거기 사람 안면 인식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 보게 되어지면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같은 거. 그 안경이 멋을 내거나 햇빛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요, 안면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누가 있죠? 전남 범죄 이제 찾는 것들 경찰서 붙여놓지, 용의자들이요.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사진에서 붙여놓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는 CCTV 쭉 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해갖고서 범죄자가 나타났다, 등록된 범죄자다 하게 되어지면은 그 안경을 바로 띄워줍니다.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거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오는 사람이 무슨 범죄 저지른 사람이구나. 이런 기술이 지금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이런 것은 제가 4월달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걸 했었지만은 지금 세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가장 앞선 것이 중국이죠. 왜? 통제를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권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1000명인데 실제로 16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도 SNS에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성 전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핸드폰을 놔두고 간다 할지라도, 신용카드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밤에 얼굴을 변장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그 추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배치라는 것입니다. 이 베르치베는요, 우리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학력 및 경력, 건강, GPS, 신용카드 등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워치라고 아마 찾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심장, 맥박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하면은 그 의사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 사이즈가 지금 스마트 링 반지 정도 작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베리칩은요, 목표는 쌀을 알아봐 더 작게 만드는 것이에요. 반도체가 발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이 포함되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통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통제만 하게 되어지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국가에서 지금 영화관에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은 영화들이 지금 이거 완전히 그냥 불쌍히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니까는 티켓 할인권 줬습니다. 6,000원짜리 준다고요. 이제 그거 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 장에 지금 9,000원, 10,000원 하죠. 지금 아마 극장 보이세요? 6,000원 할인해 준다. 이건 뭐예요? 많이 보러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되도록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뭐예요?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왜 이래야만 되는가? 너무 통제만 하니까 경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제가 죽어버립니다. 지금 의사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이번에 대형 마트들도 무급휴직자들 지금 이제 하고 있다던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활동하지 못하니까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통제를 풀어주고 싶어요. 풀어주자니까 또 확산되어지고 있고, 이런 딜레마 가운데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미국 같은 데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통제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막 확산되고 있죠, 지금 미국은요. 말로는 괜찮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확산되는 것을 그렇게 자제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다음 선거 이겨야 되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은 이게 불안하거든요. 경제를 살리기 원합니다. 근데 살리자고 하니까 통제를 풀어야 되고, 풀려고 하니까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빠져 있을 때 베리칩 일자고 합시다, 만약에.
이게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내 온도, 내 그 체온을 체크해서 매일 아침마다 발송됩시다. 어디 기관을 다가 거기서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온도가 높네, 위험성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리 사람 보내는 거예요. 차단시킵니다.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통제할 수 있다라면은 좀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안에 베리칩에서 내 온도, 건강을 체크해서 보내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 위험한 사람들은 아까 미 경기 들어갔잖아요. 거기 중앙본부에서 확인해 봤어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진다면은 경제활동도 할 수가 있고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베리칩이 작아지고 기능성이 굉장히 제 강아지도 지금 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조그만 들어있는데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정말 벌써 토양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특히나 지금 이제 급박한 어떤 상황, 만약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난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막 피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이런 병이 함께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통제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방법으로 이 베리칩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내 상태 파악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고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불법적인 것들이고 말도 안 되었던 것들이 극단한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오히려 환영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망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또 다시 이거 더 큰 생긴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리칩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걸 시무식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환영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걸 왜 내 몸쓰게 해? 이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들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좀 참는데, 뭐라 써있어요? 빌 게이츠 로클레 재단 유엔이 이끄는 ID 2020 프로젝트가 써있죠. 이게 2017년도, 18년도까지 유엔에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다 그러는데, 약 10억 정도는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전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잘 등록되어 있고 하지만은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게 너무 허술하거든요. 난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태어났어도 어디서 아무 증거가 없는 것이기 말하면 그런 사람이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그런 개도구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에게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보급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ID 2020 프로젝트. 그래서 이것이 유엔이 만드는 이것이 이 디지털 아이디에는 출생신고나 주민등록뿐만이 아니라 지문, 홍채 패턴, 생체 정보, 금융 정보까지 그 안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런 아이디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보고 확대하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ID 2020 프로젝트. 이것이 2030년까지 왜 ID 2020이냐면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일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2030년도에 시작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것입니다. 목적은요. 사실 세상은 별때가 우리가 지금 어디 가려면 여권들이랑 막 하고 있는데 위조 여권들도 있죠. 근데 칩을 바꿔놓으면 위조할 수가 없거든요. 내 신분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굉장히 편리하게 바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근데 문제는요. 자, 그러면 인터넷이 발달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안 된 적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